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저도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정말 숱하게 겪어왔는데, 이런 때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까? 이제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존버하고 여기서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런 시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증권방송 틀어놓고 인터넷 카페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증권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이 맨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상승할 것 같은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스럽게 유튜브가 있어서 명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센터장님의 의견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분들이라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스스로한테 맞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경제 채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맞추건 틀리건 간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분명히 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소신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의 소신 의견은 뭐냐, 지금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 그러니까 그림상 여기쯤 어디이기 때문에 향후 한 2년 내에 경기가 침체되고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하지만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체 포트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 원칙을 가지되, 곧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를 잘 노려서 이제 주식의 비중을 줄이자, 이게 우리 채널에서 주장해온 의견이죠. 물론 근데 이게 완전히 100% 항상 고정된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경제지표를 매일 영상 보시면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할 만한 이런 지표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사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위기 지표들이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던 간에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신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수 경제 채널들에서 소신 있는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텐데, 사실 우리 채널에서는 댓글을 막아두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림이 뭐냐면은 네이버 종목 게시판이에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의견이 맞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개, 쥐, 닭, 멧돼지 이런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자, 근데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 키보드 워리어들이 전투력이 아주 급상승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의견을 들으면은 너무 욕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막아둘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전일 발표됐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경제의 큰 흐름과 혹시 우리 투자의 시나리오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은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이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것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경기 변화에 따라서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경기 소비재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의 판매량이 늘어나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돈을 못 버니까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노후화 등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관리 유무에 따라서 이 판매의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조금 더 중요한데, 신규 주택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죠. 오히려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모기지 금리 등이 가장 중요한 주택 판매 요소가 돼요. 그래서 신규 주택의 판매가 증가할 때 경기가 상승 구간으로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신규 주택의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주택의 구입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경기 상승이 좀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사건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살펴보면은 지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엄청난 버블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1987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파산자들이 속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1987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주택대부조합,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약간 좀 비슷한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1990년대까지 계속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고 역시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사건이 왔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규 주택 판매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1991년부터 시작된 이 IT 버블 붕괴 당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 늘어나다가 크게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9.11 테러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주택의 버블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붕괴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닷컴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투자, 과도한 부채가 경기 침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한다는 거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데 2007년부터 고점을 찍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던 와중에 역시나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2007년에는 역시나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상태는 어떠냐? 그림처럼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점점 속도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이 맞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냐 없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는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의 폭락을 선행하는 이런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택의 가격의 버블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갈색 선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질 때 보시면 가격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폭락이 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2년 내에 잘하면 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에서 주택 시장에 약간 버블이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의 공급에서는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미국의 월별 주택 공급 지수를 보면 되는데, 그림을 보면 1990년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버블이 붕괴하죠. 그러면서 역시나 문제가 빵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주택의 공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빵 터진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큰 버블이 폭발을 하더라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럼 2001년 IT 버블 당시에는 왜 없었냐? 여기 보시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애초에 이때는. 네. IT 버블이 터졌을 때는 2000년대도 그렇고 9.11 테러 때도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폭락이라든가 이게 신규 주택 착공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흐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현재는 어떠냐? 그림처럼 월별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수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역시나 주택의 공급에서도 점점 버블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과거처럼 한 번씩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 부분에서도 버블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022년 현대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지수에서도 버블이 확인되고 주택 공급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버블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내에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부동산 시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다면 당장 주식 다 팔고 현금화를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이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림의 녹색의 신규 주택 판매 보시면은 이미 2005년 말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이 시작의 구간일 수 있는데, 주택 가격과 공급 면에서 버블이 있고 신규 주택 판매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에, 만약에 2005년이라든가 2006년 이때 너무 걱정이 돼서 주식을 다 현금화했다, 뭐 손절 때리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림처럼 2005년 말부터 2007년 말 요 사이에 다우지수만 4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뭐 10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미치겠죠. 만약에 주식도 전혀 모르고 나는 경제지표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2005년 말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떨어지는 거 보고 잘못하다가 이거 주식시장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매도하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해보고 현금화를 했는데 그림처럼 폭락하기는커녕 주식시장이 40% 이상 상승하면은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손절하겠죠. 유튜버와 시청자분들의 사이도 똑같아요. 뭐 경제지표고 확률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팔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그 두 나쁜 놈이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도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최고점일 때 왜 알려주지 못했냐 하면서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뭐 최고점에서 말해준다는 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걸 못해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신규주택 판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 주식시장이 과거에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을 현금화한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자살행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다시 전일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 이 지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2022년에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확인을 했고요. 가격과 공급에도 버블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럼 2년 내에 어느 시점인가 주식시장도 폭락이 오고 경기도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당장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시장의 하락이 여기서 대세하락으로 뭐 폭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 아직 폭락까지 기간이 좀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과거처럼 한 번 더 타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인플레이션 좀 수그러드는 이런 것들,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꽤 많다. 최근 영상들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 지표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우리는 당장에 다 현금화를 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반등할 때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 시나리오가 좀 더 현명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각자 보유한 종목도 다르고 매수 시점도 달라요.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전체적인 이 시황에 대해서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매매는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매매 시점까지는 제가 뭐 개별 종목 다 뭐 하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 요거만 그냥 염두에 두고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하반기에 주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요번에 주택지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주택공급지수가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 요 정도 이렇게 치솟아 오른다 그러면은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이 왔었습니다. 여기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요 정도는 착공이 돼야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춰지는데 지난 2008년 위기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공급도 너무 과잉됐고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착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미연준의 돈풀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금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모기지 대출을 받기 쉽게 되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주택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랐었는데 지금 월별 주택공급지수를 통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지표들이 전부 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특히나 공급이 부족했는데 일단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두 번째,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이 요인들이 전부 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향후에는 뭐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사그라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내에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단기나 중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쪽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호재로 또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되겠죠. 자, 오늘은 미국의 주택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우리 국내 지표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미국의 경기가 나빠져서 수입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미국의 경기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 이건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매주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